예, 그러면 보세구역이 뭐라 그랬죠? 통관이 안 된 상태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구역이라 그랬죠. 그럼 그 말 그대로 옮겨봐요. 통관이 안 된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거 이런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내리자마자 특허보세구역 갖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한다? 물건을 이쪽으로 이송합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통관이 안 된 물품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당연히 특별하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아무 차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세 운송을 면허를 득한 차량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시다 보면은 몰랐을 땐 그게 안 보이는데 알았을 때는 뭐가 보이냐면은 어떤 차인데 이렇게 큰 어떤 차인데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세 운송 이런 적혀 있는 차들이 이제 눈에 보여요. 바로 그 차만 말 그대로 이 물품을 이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 개념이 그럼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외국 물품 상태로 보세구역 끼리끼리 운송하는 거. 바로 이 개념이 보세 운송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이런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는 여기서 당연히 운송 이렇게 옮기고 나서 통관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물류비가 훨씬 적게 드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보세구에서 통관해서 바로 뺄 수도 있습니다만 뭐 할 수도 있다? 운송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절차가 운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송했잖아요. 그렇죠? 운송하면은 이젠 여기서는 물품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통관해야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절차가 뭐가 된다? 통관이 되는 거죠. 완벽한 절차법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한다 그러면은 세관이 당연히 항구에 물건이 도착하니까 여기에만 있으면 존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세관은 내륙지 세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항구도 공항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세관이 뚝 있어요. 그럼 걔들은 뭐지? 바로 이런 것도 통관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회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특허보세구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성수동에 그런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떤 큰 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굴지의 기업들은 아예 자체적인 특허보세구역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그 절차구나. 그 개념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후반부의 개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다 더 실무에 가까운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후반부에 공부하시고요. 예, 그래서 관세법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과세와 통관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다 공부하시고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한 개 더 있는데 이거와 이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처분을 내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관세법을 세 단계로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 과세, 통관, 다음에 벌칙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벌칙 파트도 뭐 당연히 이 두 파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파트는 아닙니다만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는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양 대비 출제 빈도로 본다면은 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곳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 벌칙 조사 처분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되게 좀 희한한 개념을 많이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관세 쪽 위반자라는 것은 결국 돈을 위반한 거거든요. 돈에 대한 관련된 걸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 걸 재정범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정범의 반대말은 뭘까요? 형사범이죠. 형사범은 뭘 사람을 해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정범이 처벌이 강할까요? 형사범이 처벌이 강할까요? 당연히 형사벌이 강하죠. 그래서 재정범은 솔직히 그렇게 처벌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 관련 뭐 이런 거 막 몇백억 이렇게 해먹은 사람들 몇 년만 살고 나오면은 그냥 퉁치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관세법도 어차피 재정범이다 보니까 별로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 같네라는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아니에요. 관세법은 처벌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다른 재정범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는 징역 최대 10년까지 살릴 수도 있고요. 징역 10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살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법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관세, 특히 무역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에서 관세법이 무너지면 무역 전체가 무너져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나중에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는데 재수론이라는 어떤 학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재수론이라는 학문.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처벌 내릴 때 어떠한 원칙으로 처벌의 강도를 정한다. 뭐 이런 개념들도 여기서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는데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잘 적발되기 어려운 거는 처벌을 강하게.